새해를 맞아 10개 구단 단장님들에게 리그 이슈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물어봤습니다. 설문은 익명으로 실시를 했고 5가지 이슈 의견을 정리를 했습니다. 현안도 있고 또 장기 비전도 있습니다. 구단마다 입장이 좀 많이 다르던데 5가지 내용을 보시면요. FA 시장의 태풍의 눈이 된 이 셀러리 캡 문제 요거 하나, 두 번째는 외국인 선수 몸값 상한제는 과연 뭐 옳은가, 자, 세 번째는 퓨처스 FA 폐지가 되면서 2차 드래프트 부활 논의가 있습니다. 요 부분, 그리고 또 리그 통합 마케팅 시행 여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안우진 선수의 WC 대표팀 선발 논란 관련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설명에 앞서 등장을 하는 ABCD 단장이에요. ABCD 알파벳은 특정 구단 단장을 그냥 지칭하지 않습니다. 문항마다 다른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그냥 무작위로 익명으로 한 이유는 좀 민감한 사안들이다 보니까 익명이 아니면 뭐 답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익명으로 좀 자세하게 속 시원하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좀 해달라 물었습니다. 셀러리 캡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FA 시장을 좌지우지한 셀러리 캡, 10개 팀 중 4개 팀이 찬성, 또 3개 팀은 우선 해보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수정을 하자, 그리고 3개 팀은 좀 문제가 좀 많다. 올해는 셀러리 캡 첫 해입니다. 스토브 리그에서 이 셀러리 캡이 큰 화제였죠. 롯데 하나는 셀러리 캡 여유가 있으니까 외부 FA 시장에 큰 소원, LG, NC, SSG 등등은 소속팀 FA나 외부 FA 중 원하는 선수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놓입니다. 왜? 셀러리 캡이 꽉 찼기 때문에. 셀러리 캡은 리그 투자를 막아서 리그 파이를 줄이는 자살행위다, 이거 할 필요 없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의견 중에서는 많은 분들도, 우리 팬들도, 그리고 또 몇몇 분은 아니다, 자금력을 앞세운 특정 팀의 독주를 막는 제도다, 이 셀러리 캡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의견이 좀 팽팽. 자, 10개 팀 중 4개 팀 단장은 전체적으로 찬성을 했고, 3개 팀은 불만이 없지 않지만 시작했으니까 3년 시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재논의하자. 3개 팀은 셀러리 캡 제도 자체에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현행 셀캡 찬성. A 단장 얘기입니다. 셀러리 캡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비교해 볼 때 순기능이 강하다. 특정 팀 쏠림 현상 방지, 스포츠의 의외성, 재미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 B 단장입니다. KBO 리그 환경에서 셀러리 캡 필요하다. 3년 뒤에도 존속. 상한선은 뭐 논의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 3년 뒤에 재논의하자는 건 D 단장입니다. 시행 첫 해다. 상황 지켜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향후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3년 뒤 일을 단정할 수 없다. E 단장입니다. 제도가 만들어졌으니 시행하는 게 맞으나 3년 후에는 조정하자. 셀캡 문제 많다. F 단장입니다. 구단의 자율성에 맡기는 게 좋을 듯 싶다. 전력 평준화 등 시행 의도는 분명 좋았지만 실제 효과가 있는지는 미지수. G 단장입니다. 과거 셀러리 캡 도입 추진 시 취지와 다르다. 지금 흘러가는 게 소속 구단의 선수 독점, 선수 연봉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고자 요 도입을 했는데, 막상 시작해 보니까 셀캡 여유 있는 구단들의 경쟁으로 A급 선수들 몸값만 올라가더라. H 단장 얘기입니다. 셀러리 캡 필요하나 10개 구단 평균을 기준으로 요거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연봉상이 5개 구단 평균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정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의 연봉 상한제, 외국인 선수도 뭐 일종의 셀러리 캡이 시작이 됩니다. 400만 달러. 원래는 3명 합계 400만 달러인데 뭐 계속된 게 첫 오는 선수, 첫 계약 외국인 선수는 100만 달러 상한제였죠. 근데 몇몇 구단이 재계약하는데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연수에 따라서 10만 달러씩 상향되는 제도로 올해부터 운용을 합니다. 이 약간 수정된 건데, 이게 이제 FA보다 적은 돈을 받고 더 좋은 활약을 펼치는 외인 선수들은 좀 연봉이 불만입니다. 이제 나 연봉 이렇게 받는데 FA들이 연봉 나보다 훨씬 많은데 내가 더 잘하잖아. 반대로 구단들 논리는 마이너리그 가면 이 외국인 선수들이 이 돈 못 받는데 한국에만 오면 그냥 눈만 높아지는 것 아니야. 이런 시선이 없지 않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글로벌 실력에 비해서 KBO 리그 우리 국내 선수들의 몸값이 낮지 않아요. 높죠. 요 같은 좀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건데, 10개 구단 단장 중 8명이 현 외국인 셀캡은 큰 취지에서는 찬성, 2명 반대. 찬성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A 단장. 최근 외국인 선수 에이전트들의 자세가 많이 바뀌었다. 복수의 구단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이유로 어처구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모습은 지금 없어졌고, 그런 면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1년차 같은 선수 대상으로 서울 수도권 팀하고 지방 팀들이 같은 금액으로 경쟁할 수 없다. 이게 처음에 데려온 선수의 100만 달러 상한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비단장입니다. 셀러리 캡을 통해 국내 선수 몸값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외인 셀러리 캡이 없을 경우에 외국인 선수들의 몸값만 천정부지다. 외국인 선수들의 전체적인 몸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육성형 외인 제도 필요하다. 자, 외인 셀캡 반대 2명은 C단장 외인 몸값 상한성의 필요성 못 느낀다. 의미 없다.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고 D단장 이 또한 구단 자율에 맡겨야 된다고 본다. 성적을 내고 싶은 팀이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때도 있다. 투자를 막는다는 이야기죠. 육성형 외인도 우리가 한번 시행을 하려 그랬죠. 올해부터 같이 시행을 원래 하기로 했던 육성형 외국인 선수 제도 아예 없애지는 않았지만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냥 추후 논의로 제 논의로 결론이 계속 미뤄지고 시작 못하고 좀 어려워지는 분위기인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구단들마다 생각이 좀 복잡한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시작을 하는데 육성형 외에는 30만 달러 상한의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선수 2명씩을 2군에 두고 필요할 때 1군에 올리는 제도인데 외국인 선수 부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죠. 요건 긍정적인 거. 반대로 또 부정적인 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그냥 이중 지출 아니냐, 돈만 들어간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행은 상당히 불투명. 네. 퓨처스 FA 제도 그리고 2차 드래프트 부활. 자, 9개 단장이 찬성을 했는데 2차 드래프트 부활에 관련해서는 1.5군 선수들 그러니까 실력은 있는데 2군에만 있고 팀별로 뛰지 못한 선수들이 있으니까 이 선수들의 이적을 도와서 출전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던 원래 그 2차 드래프트 있죠. 보호 선수 먹고 나머지를 이렇게 탁탁 찝는. 근데 이게 2020년 말에 폐지됐습니다. 선수 뺏기는 팀하고 선수 영입하는 팀이 좀 딱 고착화되다 보니까 선수 뺏기는 팀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퓨처스 FA입니다. 2차 드래프트 없애니까 그러면 선수들 뛰는 기회 자체도 없애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해서 퓨처스 FA를 만들었는데 2021년 시행 첫 해에는 한 명도 이적을 못하고 지난해 두 번째 시행 때는 이형종, 한석현 두 선수만이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시 좀 수정 보완된 2차 드래프트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논의가 지금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계속 논의를 해서 올해 말에 또 할 건데 10개 팀 중 9개 팀 단장이 퓨처스 FA 폐지는 맞고 2차 드래프트의 아쉬운 점을 보완해서 요걸 시행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A 단장 얘기입니다. 아무리 잘 만든 제도라도 현실화되지 않고 활용되지 않으면 죽은 시스템이다. 실제 제도 수혜자하고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고 비단장 얘기입니다. 선수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 다만 제도별 세부 규정들은 구단 간 논의가 필요하다. C단장 현행 퓨처스 FA 제도보다는 2차 드래프트가 비주전 선수들의 기회 제공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행 2차 드래프트에도 문제가 많으니까 좀 더 예를 들어 1라운드 패스 시에 지명권 박탈하고 보호 선수 규정 같은 것들 좀 더 유연한 룰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단장은 퓨처스 FA 2차 드래프트 모두 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 F 단장은 2차 드래프트 부활도 차선책일 것 같다. 이것보다도 좀 더 개선된 거 한번 해보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KBO 주도의 리그 전체 통합 마케팅 이 부분은 3개 팀이 찬성하고 3개 팀은 중립, 4개 팀은 반대. KBO 주도의 리그 전체 통합 마케팅으로 파이를 키우자는 이야기 요거 10년 넘게 이어졌어요. 마케팅 역량을 모으자. 근데 아직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구단들마다 팬덤 크기가 다릅니다. 연고 지역의 팬층도 다양합니다. 인구도 다릅니다. 마케팅 역량도 다릅니다. 입장 관중 수도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통합 마케팅은 3개 팀이 찬성하고 3개 팀이 중립이고 4개 팀이 반대인데 반대 의견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아직은 시기상조다. 또 팀별 입장 차도 무시 못하는 거냐. 또 이렇게 되면 구단의 마케팅 자생력도 떨어지더라. 또 미국과는 환경이 다르다. 요런 이유들. 또 찬성 의견은 장기적인 리빌딩과 수익의 파이를 키우는 일이다. 해야 된다. 또 KBO 리그의 가치를 높이는 거다. 또 통합 마케팅으로 구단들의 마케팅 시너지 효과도 있다. 요런 의견들이었습니다. 주로 관중 수가 많은 팀 위주로 조금 반대하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그대로 딱 맞는 건 아니었지만 조금 그런 경향이. 아두진 선수 얘기입니다. 아두진 선수 WBC 국가대표 발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국가대표 발탁 요 부분에 대해서 워낙 실력이 뛰어나니까 또 WBC에서 우리가 성적을 내야 되니까 단장들한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WBC 국가대표팀 명단 발표 전에 실시한 겁니다. 발표 전에 단장님들의 좀 솔직한 개인 의견을 물은 겁니다. 이건 구단의 의견일 수가 없는 거죠. 단장님들의 의견인데 이강철 감독 기술위는
안우진 선수를 제외하면서 실력 외에 국가대표 책임감, 자긍심을 고려했다. 그래서 향후 부상 선수가 나오더라도 뭔가 재발탁 가능성은 제로에 좀 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단장들은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좀 많더라고요. 10명 중에 다 6명. 예, 조심스러운 분위기지만은 그래도 이제 뽑아야 한다는 쪽이 10명 중에 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조건부로 발탁을 해야 한다. 또 2명은 선발을 반대했고 한 팀 단장은 노코멘트. 찬성 의견을 보시면 A단장 앞으로 한국 야구를 짊어지고 갈 에이스가 되어야 하는 선수인데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이슈를 회피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당장 참가는 WBC 참가 힘들겠지만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하고 국대 유니폼 입은 모습을 팬들께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KBO 차원의 학원 스포츠 폭력 근절 캠페인도 제안한다. B단장 조심스럽지만 발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가장 좋은 투수가 발탁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다. 한국 야구에 있어 이번 WBC가 매우 중요하다. 규정상으로도 프로 선수들이 출전한 WBC에서 아마추어 시절 징계로 선발을 막지 못한다. 아직 논란이 있지만 실력만 놓고 볼 때 발탁. D단장 리그 최고 투수에게 적어도 기회 주어야 이 단장 발탁하는 것이 맞다 생각. F단장 WBC는 올림픽 아시안게임과 다른 프로대 징계도 이미 끝났고 선수 본인도 꾸준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만큼 뽑히는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거 조건부 찬성은 팬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분위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팬들에게 공식 사과. 이게 조성된다면 WBC 발탁에 찬성. 반대 의견입니다. H단장입니다. 학폭 등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선수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국가대표 선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해야 한다. I단장입니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기는 것만이 전부라고 팬들에게 강변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단장들의 생각은 팬들의 대다수 의견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여러 가지 선수 선배 어떤 그런 의견들도 조금 있었고 그런데 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또 KBO하고 기술위원회 생각은 좀 상당히 좀 강했다. 그냥 단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고맙습니다.